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삼국의 밥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국가대표급 반찬이 있다. 중국 쓰촨의 재래시장. 이곳에서 중국인들의 음식 재료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옛부터 쓰촨은 습도가 높은 기후로 습한 기운을 달래기 위해 마늘, 파, 고추를 사용하는 매운 요리가 발달하여 쓰촨 요리의 대명사가 되었고, 음식의 장기 보관을 위해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 또한 발달했다. 시장 속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 이제부터 맛보게 될 이것은 중국인들의 삶 속에서 태어난 파오차이, 중국의 김치다. 泡菜的品种很多，大概嘛一般的像我们买的都是10多种，这叫泡姜、泡姜、泡生姜、泡海椒、泡海椒，什么样人购买这种泡菜？这个各种各样的人都有，上班下班各种阶层的人都有。家庭主妇啊这种哦，你就不管是上班的精灵、白领，还是我们的普通人都有。都有。哦，那个吃泡菜嘛，四川来说嘛是非常普遍的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중국의 기본 반찬 파오차이. 그 역사의 첫 페이지에 쓰촨이 있다. 中国的三国时期，那么这个泡菜在四川就非常的流传。这个新繁泡菜呢，据传呢，在这个三国时期的诸葛亮到了四川这个地方哈。 到了四川这个地方以后，由于水土不服，来了以后，士兵们吃东西都没有胃口。后来发现这个走到新繁这个地方，吃了这个泡菜以后啊，精神大振，食欲大开。所以呢，在当时呢，就把军中啊所有的人都吃这个泡菜，因此呢，在全国都流传开了，当时的非常有名。那么这个泡菜的这个工艺呢，就一代一代的传下去。 直到传在我们这儿，那么办了加工厂生产，这样的话，在全国都非常有名。 특별히 쓰촨 파오차이라 부르는 이것은 이제 중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됐다. 파오차이로 유명한 쓰촨의 식당 한쪽에 갖가지 파오차이 단지들이 정렬해 있다. 이곳에선 여러 종류의 파오차이들을 맛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파오차이부터 재료를 더해 맛을 입힌 파오차이 요리까지 골라 먹기 나름이다. 이 식당에서 직접 담궈 만든 파오차이는 손님을 끄는 1등 공신이다. 主要是为了开胃，吃了油性大的那种炒菜之后呢，吃泡菜的话，它是比较口感比较好，下饭呢比较舒服一些，所以呢，主要。 吃饭的时候是必须得有泡菜才能吃饭。 파오차이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식당 안 단지 속에는 파오차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상천외한 음식들이 담겨 있다. 种类啊，应该是说我们的话，你说泡菜有很多种，比如说泡法有很多种哈，比如说有盐泡。 有那个水，有那个酒，有醋，还有那个油泡，分为5种泡法。但是呢，就说要是泡的菜的话，那就是千奇百种了，所有的能够吃的都可以泡。 어느 동네 시장에서나 야채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기에 주부들은 손쉽게 야채를 이용한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바쁜 손길에도 파오차이 재료는 빠지지 않는데, 중국의 파오차이는 서민들에게는 더더욱 값싼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반찬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익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다. 但这个也可以做泡菜，这海椒也可以做泡菜，但是这个皮子嘛，这些都可以做泡菜。大概有几种？ 这儿1种、2种、3种、4种。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흔히 먹는 재료들이다.
파오차이는 가가호호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유시엔수 씨의 집 부엌 한 켠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파오차이 단지가 눈에 띄었다. 시저우 파오차이는 보통 1년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다. 스진 파오차이는 만든 후에 바로 먹을 수 있다. 홍무와 칭차이, 청채 등 중국의 야채를 넣고 생강, 소금 등을 넣는데 긴 콩껍질 모양의 쓰지도부라고 하는 줄기를 함께 넣어 만든다. 또바는 주로 요리를 양념할 때 쓰인다. 有花椒，得是我喝的清油嘛。哎，清油，就是海椒盐，其他都不要啥子。家庭泡菜的话，就是水跟盐。水和盐。水和盐。 파오차이 단지는 주부의 자부심이자 자랑이다. 这个坛子哈，一般就是要把洗得很干净。但还有一个呢，就是有些人的手不出菜，还有，比如说我这坛子本来很好的，他来给我夹菜，他还给我抓几回我。 但是我这个坛子就有点味道，但是我这个菜呢，我们家和呢，等于我这坛子就是基本上都我在经营，晓得嘛？所以就是说我泡菜我还从来没有那样子过，就是这个意思，这个得泡下去。 항아리 속에는 주부만의 솜씨가 담겨지는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就是放盐，比如说像个。 这两天那个姜蒜出来了嘛，像夏天加这个姜嘛，生姜呢，新鲜生姜，你把生姜泡下去，泡起过后你给它泡点蒜，然后的香菜嘛，就是这些嘛，所以芹菜嘛，芹菜走的就是算是香菜，等于香菜泡到后头也好吃。等于说就是一般家户人家哈，但是卖的菜的话呢，它的品种就太多了，他家加这样加的，我没加过那些。 但是他们都说我泡的泡菜好吃，就这个样子。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집집마다 특별한 맛을 내는 파오차이. 부지런한 주부의 손을 통해 되물림되어 온 파오차이의 맛은 그래서 더 각별하다. 또바는 고추와 중국의 양념, 매운 향신료가 들어가서 얼큰한 맛과 간을 맞추는 데 적절하다. 그래서 중국 요리에는 대부분 또반이 들어간다. 예로부터 쓰촨의 산악지대에서 생산된 아뼘은 소금 절임의 밑바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채소를 이용해서 소금에 절이는 보존식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중국의 토양과 음식 문화 속에서 탄생된 파오차이는 요리의 맛을 더하고 음식을 풍요롭게 하고 입맛을 돋구는 가장 중국적인 반찬이다. 가장 한국적인 반찬은 무엇일까? 한국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반찬은 단연 김치다. 지하 저장고에 고이 보관 중인 수많은 항아리 속에 한국 김치 맛의 비법이 담겨 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특별한 시설. 발효를 돕기 위해 바닥에는 황토와 숯, 게르마늄 자갈을 깔고 단연간 숙성시킨다. 상인의 남다른 정성에 이곳 김치 맛은 소문이 났다. 김치는 4, 5도 전후의 저온에서 저장할 때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여기는 그 지하 10m고요. 이 김치는 3년 숙성한 김치의 맛을 살리는 발효의 비법이다. 경기도의 한 식당. 지하 저장고에서 꺼내온 묵은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가 인기다. 김이 솔솔 피어나는 뜨거운 쌀밥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별미.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식과 맛, 특유의 냄새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의 알싸한 매운맛과 신맛을 동시에 즐긴다. 묵은지라고도 불리는 신김치와 신김치를 넣고 푹 끓여 만든 김치찌개는
이미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얼큰하고 시원한 맛, 혀끝에 감도는 특유의 김치향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추억한다. 그래서 김치찌개는 한국의 가장 평범한 음식이면서도 가장 인기 높은 메뉴이기도 하다. 김치를 통째로 찢어 먹는 것도 먹는 즐거움이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시큼하고 입맛도 살고 겨울철 별미 같아요. 김치를 집어 먹어야 입이 개운해다고.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요. 맛도 좋고 일단 안 먹으면 좀 뭔가 이렇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치 속엔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사로잡는 놀라운 마력이 숨어 있다. 한국에는 김장철이라 부르는 별도의 시기가 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흔히 초겨울의 겨울을 대비해서 추운 겨울 동안 가족들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미리 담그는 것이다.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일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정겨운 일로 여겨졌다. 한국 김치가 다른 나라의 채소 절임 음식과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은 주 원료 외에 양념이라는 다양한 부재료들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김장김치는 겨울철부터 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먹을 기본 반찬으로 매우 중요한 음식이다. 특히 별다른 반찬이 없고 야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 한국의 김장은 겨울나기를 위한 첫 번째 큰 일이었다.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는 100여 종에 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재료는 바로 배추다. 겨울 배추김치는요, 한 3개월 동안을 숙성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넣는 것보다 보통 밭에서 나는 무하고 홍갓하고 대파하고 쪽파하고 넣으면서 양념을 일단 밑간을 해서 줄여놓은 다음에 소금하고 새우젓하고 갖은 양념, 파마늘을 넣어서 하는데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 시원하게 오래 겨울김치는 몇 달을 두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많은 것보다 조금 덜 넣는 게 더 시원하고 담백하거든요. 방금 먹는 김치, 겉절이는 양념을 많이 넣어야 맛있고 두고 먹는 김치는 양념을 조금 덜 넣어야 더 맛있어요. 늦가을 배추를 거두어서 소금에 절여두고 온갖 양념을 무채와 함께 버무려 배춧잎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 한국의 독창적 음식으로 평가받는 김치에는 소금, 마늘, 파, 생강, 고춧가루, 새우젓 외에도 다양한 재료들이 고루 사용되는데 각각의 재료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영양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 김치는 모든 맛에 하여튼 모든 영양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 식품이라는 생각을 김치를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좋은 양념을 신선한 거 게를 넣고 담아도 게가 다 오래 숙성되면서 그 딱딱한 게 껍질이 다 물르거든요. 그리고 갈치를 넣어도 그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김치야말로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김치는 배추김치를 대표로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열무김치, 갓김치, 나박김치, 오이소박이 등 계절과 지역, 들어가는 재료별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양념의 맛은 같다. 소금에 절인 총각물을 무청째로 여러 양념에 버무려 담그는 총각김치. 물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동치미 김치는 겨울철의 별미다. 이거는 동치미인데요. 겨울에 먹으면은 일반 탄산음료 같이 맛있어요. 이 무에서 단물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탄산음료 같아요. 근데 자연 맛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이 국물에다가 국수를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소화 안 될 때 옛날 어르신들도 소화 안 될 때 국물 한 그릇 잡수시면 소화가 잘 됐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맛있는 그 동치미 김치예요.
김치는 훌륭한 겨울철 저장 음식이자 사계절 내내 채소를 먹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잘 만든 김치의 맛을 갈무리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옹기다. 대대로 한국인들은 옹기 속에 김치를 보관했는데 곰삭은 맛으로 표현되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맛, 숨쉬는 항아리로 대변되는 옹기의 미세한 구멍이 김치를 잘 익게 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다. 김치의 본고장은 한국이나 김치의 맛과 영양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본에서도 한류 김치가 인기다. 일본 도쿄의 김치 판매점. 자연스럽게 김치를 사고 파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사람들은 먹을 만큼의 김치를 사서 포장을 해가는데 한국의 김치는 이미 일본에서도 유명한 반찬이 되었다. いつ頃からキムチ？いやもうずっと昔から。キムチなぜ美味しいんでしょう？どういうところ？何うまいんだろうね。日本の漬物よりやっぱキムチが美味しいね。体にいいんじゃないかそれで。危ないことには分かんないじゃん。いろんなの買ってって自分の好みが最終的に分かって自分の好きなものが出ると何日頃出ますかって聞くわけ。いろんなアレンジができるからじゃないですか。お雑炊にしたりお鍋にしたりちょっと酸っぱくなったら鍋にあとお雑炊おかゆの中にキムチを細かくして入れたりとか日本の漬物はそれができないから。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김치. 종류도 다양해서 김치 판매점에는 배추김치뿐 아니라 무말랭이, 깻잎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종류별로 진열돼 있다. 일본의 시가현. 이곳에서 한국의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김치를 마을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 기무치로 통한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나 한국의 김치와 비교할 때 기무치는 그 모습뿐 아니라 맛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겉절이 김치에 더 가까운 일본 기무치는 김치보다는 단맛이 많이 나고 양념의 종류와 양도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기무치는 일본산 김치만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됐다. 한국 김치는 김치국에도 젖산균이 많고 유산균이 많고 그리고 김치즙에 이제 건강에 이로운 그런 비타민, 영양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본의 겉절이 김치는 그런 발효 숙성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산균, 이거 일명 젖산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유산균이 적고 그리고 영양적인 물질이 많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 현장.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농산물을 사고 파는 직거래 장터의 모습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축제 현장 속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들의 시식 행사도 열렸다. 기무치. 이런 시골 마을에도 김치가 들어와 있었다. 일본 농산물 축제 현장에서 김치를 만날 줄이야. 사실 일본의 전통적인 채소 절임은 김치가 아닌 찌개모노다. 간장이나 소금, 된장 등의 각종 야채를 절인 것이다.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 일본인들의 밥상에 빠지는 법이 없는 찌개모노는 일본 고유의 채소 절임이다.
하얀 쌀밥 위에 빨간 우메보시. 일본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도시락이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러 가는 듯 보이더니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꺼내는 것이 있다. 쌀겨에 야채를 절여서 먹는 일본의 김치, 찌개모노다. 晩ご飯食べた後ね、ちょっとお茶飲んで、ちょっといつでもいただくんですけど、どこの家庭でも。でちょっとビールの飲みかすとかね、だし昆布とか、そういうのあったら全部ここ入れて、ずっとこうかき回すんです。味が良くなります。一味とか、唐辛子とかね、なかなか美味しいんですけど、これがないとね、ご飯が食べられないんです。日本人は。 마치 집안의 보물이라도 되는 듯 꼭꼭 숨겼다가 꺼내온 찌개모노는 식탁 위에서 젓가락에 구애를 한 몸에 받는다. 본래 야채를 바닷물에 절이는 것으로 시작된 찌개모노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일본 특유의 절임 음식이 되었다. うちはいつでもご飯出すときには必ずお漬物も一緒に出します。みんなそういうのないと満足しないし。 와 미림지게미, 소금, 술에 담가 만든 찌개모노가 유명하다. 산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토 사람들은 찌개모노를 통해 계절의 야채를 먹고 숙성시킨 야채를 통해서 비타민과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었다. 여전히 일본인들은 찌개모노를 즐겨 먹고 소중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必ずあります。最後になかったら食べた感じがしませんので、食事した感じがないですので、必ずいただきます。全部ね、昔から食べてるし、私の母もおばあちゃんもみんなね、家で作ってるか買ってくるかでしたしね、自然に食べてね。多分食文化で昔から受け継がれた味で、そこそこのうちで私も小さい時からやっぱりおばあさんとかそういう味食べてるもんですから、どうしてもそれが朝ごはんとか一緒にすると本当に美味しいものです。やっぱりそれも日本の文化としてこれからもこう受け継いで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찌개모노는 단연 우메보시다. 일본 매실의 고향이라 불리는 와카야마는 해마다 6월이면 매실을 수확하는 움직임으로 바빠진다.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가 한국인의 입맛을 대표하는 것처럼 일본인에게 있어 우메보시는 가장 훌륭한 건강식품이자 그들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우메보시의 신맛은 식욕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살균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웬만한 더위에도 잘 상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일본의 여름철에는 아주 제격인 밑반찬이다. これはね、夏、だいたい6月から7月の終わり頃までに今収穫するんですよ。で、それをちぎった芽を新鮮なうちに水洗いして、でそれをだいたい18から 20% ぐらいの塩をこれに振りかけて、それで2、3日するとこの芽の液が出てきます。でそれで約1ヶ月経過したら初めて梅干しとしての柔らかくなり使われ上がるんですよ。でそれがこの状態です。これを使った状態です。今ある程度この柔らかくこう 일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서 7월경에 긴 장마가 찾아온다. 한국인들이 김장으로 겨울을 준비하듯 일본 사람들은 우메보시를 만들어 긴 장마철을 이겨냈던 것이다. 栽培したシソ、これ赤シソというんですが、これをこの芽に入れ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この赤いシソの色がこうついて、それがこの芽にまた浸透するんです。
それをまたやっと商品化にな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最近使い道もいろいろなってますので、砂糖つけたりいろいろする人もありますし、けど本来は生豆の干したものをシソで色付けして、干したものが俗に梅干しの本来の姿。 알칼리성 식품의 왕이라 불리는 우메보시는 현대인의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찌개모노는 하루 동안 숙성 단계를 거친다.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재료를 절이는 단계에서 온도와 시간이 관건이다. 4도에서 9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숙성해야 찌개모노에 남아있는 균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는 진공 포장을 한 뒤 다시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살균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지만 일본 음식의 수도는 교토라는 말이 있다. 옛부터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유의 맛으로 유명한 찌개모노가 있다. 교토의 명물, 교토를 대표하는 센마이 집게. 센마이 집게는 카부라고 하는 물을 얇게 썰어 만드는 교토의 특산물이다. 카부는 날씨가 추워야 더욱 단맛이 나기 때문에 입동부터 12일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교토 전통의 겨울 맛으로 사랑받는 센마이 집게는 11월에서 3월 초 정도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이다. 하나의 무게는 무려 30kg. 위에 올리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맛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카부의 수분은 빠지고 야채 본연의 자연의 맛만 남는다. 漬物はもともとこの野菜の持ってる旨味を残すだけっていうのは結局塩を使って重塩を使って野菜から水分を出して野菜の旨味だけを残す。 센마이 집게는 얇게 저민 무에 소금을 뿌려 수분을 없애고 식초와 소금, 술 등을 넣어가며 다시마를 깔고 다시 켜켜이 쌓는다. 일본은 기후적으로 고온 다습하고 토양은 화산 재질이 많아서 일본의 야채는 한국의 야채보다 물이 훨씬 많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면 재료가 흐물거려 못 먹게 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일본은 먼저 수분을 없애고 소금이나 식초, 누룩 등 나름의 재료에 절여 먹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연이 고이 길러낸 재료로 만들어 먹는 독특하고 깊은 맛. 찌개모노는 일본 음식 문화 속에 꽃을 피운 지혜의 산물이다. 밥하고 먹는 음식이죠. 밥 반찬입니다. 밑반찬인데 밥의 밑반찬. 그런데 이거는 밥을 먹으면서도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일본의 음식 문화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감초 찌개모노는 맛있고 간편한 방법으로 끼니마다 먹을 수 있도록 도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찌개모노의 맛을 보기 위해 찌개모노 전문 식당을 찾았다. 누가찌개는 일본의 전통적 찌개모노로 독특한 보관법을 이용해 야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저장된다. 소금으로 물기를 없앤 야채를 쌀기에 파묻는데 오이나 가지, 무, 당근 등 야채의 단단함 정도에 따라 쌀기에 묻는 시간이 결정된다. 보통 오이는 5시간, 가지나 무는 8시간 정도로 누가찌개는 만든 지 하루 안에 먹는다. ぬかと言いますのは米を
お米を精米するときに出てくるもので、玄米から白米にするときに出る粉ですね。これは栄養分がありますので、京都では健康食の一つ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 쌀겨는 고온 가습한 곳에서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데, 이렇게 쌀겨에 절여서 만든 누가찌개는 야채 본래의 맛이 잘 살아나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채소를 바닷물에 절이고 며칠이 지나면 유산균이나 효모가 생겨서 자연스레 발효가 된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찌개문화는 이후 교토의 술지개미 절임을 비롯해 된장절임, 술절임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다. 본래 술지개미나 된장에 절인 찌개문화는 절인 야채뿐 아니라 술지개미와 된장까지 같이 먹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누가찌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절인 야채만 따로 먹고 야채를 절였던 재료는 계속 놓아두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가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겨 반죽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どうしてそんな風に回し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空気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発酵を促すんですね。それとこのまましておきますと腐敗が進みます。それで空気を入れていつも新鮮な状態にする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찌개문화는 보존을 목적으로 재료의 저장성과 맛을 향상시킨 절임 음식이다. 수분이 많은 채소일수록 소금에 절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에 의해 수분이 탈수되고 염분이 재료 속에 침투하여 맛이 한결 좋아진다. 그러나 일본의 찌개문화는 소금에 의해 보존성은 향상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효소나 유산균이 증식하여 신맛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 먹고 단기간에 절여서 먹는다. 일본의 찌개문화는 모든 채소를 절여서 만들기 때문에 재료로 쓰이는 것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찌개문화는 그래서 가장 일본다운 자연의 맛이고 전통이 깃든 음식이다. 중국 파오차이의 원조 스촨. 음식은 문화를 낳고 문화는 배움을 낳는다. 미래 요리사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스촨의 한 요리 학교. 실습에 앞서 이론 수업이 한창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음식들도 각기 제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일본은 기후가 워낙 습해서 채소의 수분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분 제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은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이 우러나와 있는 김치의 국물까지도 소중히 여긴다. 중국은 김치의 재료에도 고기를 넣어 요리하고, 일본 찌개문화는 꼬들꼬들한 야채 본연에 씹는 맛을 즐긴다. 농경 문화였던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야채를 먹기 위해 저장 음식을 생각해냈다.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인데, 그 결과 나온 것이 김치, 찌개문화, 파오차이다. 원래는 중국으로부터 음식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제각기 생활에 알맞은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 현재 각 나라에서 먹고 있는 각기 다른 모습의 김치인 것이다. 스촨 요리에서 파오차이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촨 요리의 80%가 파오차이와 관련이 있는데, 스진 파오차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말 화려하다. 닭발, 닭껍질, 돼지의 귀, 꼬리, 내장.
과일로는 사과, 파인애플이 들어가고 색색의 피망과 죽순, 호박 등의 각종 야채에 마늘, 소금, 향신료, 각종 조미료까지. 이 많은 재료들이 어떻게 파오차이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最重要的就是混的原料，混的原料把油脂去干净。多我们这儿基本上是大街小巷卖这个的多得很。 오이와 당근, 말린 빨간 고추, 여기에 소금을 넣어 만드는 오이 파오차이. 포항과 역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기본적인 파오차이다. 중국인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파오차이는 재료 본래의 맛을 돋보이게 살면서도 다른 음식과 먹을 때 가장 맛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당초 파오차이 장은 생강을 썰어서 소금과 술을 섞어 찬물에 씻고 다시 홍탕, 소금, 식초 등을 넣어서 만든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지만 나쁜 기운을 없애고 몸에 이로운 영양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둔다. 为什么制作的过程中都放白酒？消毒，消毒。哎，消毒杀菌，对没有？完了，我把锅巴都给它加浓了噻。 파오차이를 만드는 정성 뒤에는 시간이 맛을 좌우한다. 你这说这个种类特征，因为这个太广泛了哈。比如说是从素的菜品来讲，我们有快速的泡菜的方法，它的口感呢就是脆、嫩、香。还有我们制作一些老泡菜，比如泡的青菜，俗称的是泡酸菜、泡萝卜。这个泡子发酵的时间比较长呢，它就是寒中带酸香，就是泡的时间比较长。还有一种就是近年来的泡的动物性的原料，一般呢是泡至24个小时。 파오차이만을 만드는 식품 공장. 이곳에서 파오차이는 쓰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파오차이로 유명한 고장인 만큼 저장 항아리에도 역사가 묻어 있다. 上面一个盖啊，下面泡的是泡青菜啊，这个是四川老百姓。 보통 12월에 담궈서 1년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 파오차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념과 발효 방법이다. 我们的那个口味调整呢，是根据我们的独自的那种秘方来配置的。经过精心的选料以后，然后对注适量的香料呀、辅料之类的，然后再经过发酵，发酵过后再成品出来以后再装袋啊之类的整理。 발효 주기를 잘 맞추는 것이 이곳 파오차이 맛의 비법인데 또 한 가지 독특한 항아리의 모양새가 그 맛에 일조한다. 뚜껑 아래에는 물받침이 있어 여기에 고인 물이 공기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实际上，它这个发酵的过程是要密闭，要让这个泡菜跟外界的空气不接触，是在无氧的情况下发酵的。 它主要是要产酸，是一种乳酸，啊，这个菜叫酸菜，在四川叫泡酸菜，也叫泡青菜。 이 과정이 쓰촨 파오차이의 맛을 결정한다. 물받침 사이로 기포가 발생하면 파오차이가 알맞게 익었다는 표시다. 맛이 익어가고 있다. 산사에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을 더욱 재촉하는 추위에도 이날만큼은 고요한 산사가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한국의 각 사찰들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기 전 김장 울력을 한다. 울력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쓴다는 뜻인데 절에서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스님들이 힘을 모으는 일을 말한다. 남자 스님들만 있는 사찰에 겨울 김장이 쉽지 않은데 이날은 많은 신도들이 와서 스님들의 김장을 돕는다. 사찰에서도 김장김치가 겨울 반찬의 거의 전부이기에 그만큼 김장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육식을 하지 않는 사찰에서는 젓갈을 쓰지 않는 대신 무와 다시마를 삶은 물로 양념을 버무린다. 야채 다 들어갔죠. 배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그것이 뭐요? 무, 당근, 미나리, 갓 그런 거 들어갔어요. 가정집하고 여기 절집하고 그 속하고는 아주 반대지요. 거기는 우리는 새우젓에 마늘 뭐 다 강진 젓 그런 양념을 다 들어가지만은 여기 절에는 일단에 그건 딱 찌고 한 주세요. 좀 더 넣어. 육류를 금기시하는 사찰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잡념을 없애기 위해 음식에 오신채를 쓰지 않는다. 오신채란 마늘, 파, 부추 등 자극적인 맛을 지닌 재료인데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한다는 능엄경의 구절 때문이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김장을 할 때에도 오신채는 물론 넓은 의미의 육류에 해당하는 젓갈도 사용하지 않는다. 봉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절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그냥 김치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개운하고 맛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먹었는데 저희들이 김장 봉사를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담근 김치기 때문에 더 나중에 두고 먹어도 맛있어요. 김장을 담그는 데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대개 여러 동서간 또는 가까운 친지간, 한마을 이웃 간에 김장하는 날이 겹치지 않도록 날짜를 잡아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김장을 담궜다. 김장은 아름다운 겨울맞이 풍속 중 하나였다. 노스님들은 된장과 김치 그리고 스님은 닮았다고 말한다. 된장도 제대로 숙성해야 제맛이 나고 김치도 제대로 익을 때까지 바깥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제맛이 나고 스님들도 수행이 된 뒤에야 제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만든 백김치는 스님들에게도 인기다. 백김치 이제 갖고 그냥 포 썰어 먹으면 맛있어. 시원하니. 하루 종일 담는 거 정말 담는. 자극이 없고 시원한 맛으로 사시사철 즐기는 김치의 백미이기도 한데 원래 고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김치의 원조는 바로 이 백김치였다. 세월과 함께 익어온 한국 김치의 오묘한 맛.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다. 대륙의 수천 가지 재료들이 미각을 깨운다. 소금과 식초로 야채를 절여 먹는 중국의 파오차이는 평범한 밥상에서도 화려한 요리 가운데에서도 은근한 맛을 자랑한다. 파오차이 단지 속에는 중국인들의 지혜와 솜씨, 오랜 음식 문화의 유산이 익어가고 있다. 영양을 보완하는 밥상 위의 꽃, 없으면 허전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일본의 찌개모노. 씹히는 맛이 일품인 찌개모노는 일본인들이 쌀밥을 먹는 한 영원히 함께할 전통 음식이다. 발효 음식의 백미, 여인들의 정성과 손맛으로 지켜온 한국의 김치 속에는 흉내낼 수 없는 맛과 영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자부심이 녹아있다. 역사와 전통이 숙성시킨 민족 고유의 맛 김치, 그 속에 우리의 정신문화도 숨쉬고 있다.
还有，比如说我这坛子本来很好的，他来给我夹菜，他还给我抓几回但是我这个坛子就有点味道。但是我这个菜呢，我们家和呢，等于我这坛子就是基本上都我在经营，晓得嘛？所以就是说我泡菜，我还从来没有那样子过，就是这个意思。항아리 속에는 주부만의 솜씨가 담겨지는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就是放盐，比如说像这两天那个姜蒜出来了嘛，像夏天家这个姜嘛，生姜呢，新鲜生姜，你把生姜泡下去，泡起过后你给它泡点蒜，然后对香菜嘛，就是这些嘛，所以芹菜嘛，芹菜走的就是算是香菜，等于香菜泡到后头也好吃。等于说就是一般家户人家哈，但是卖的菜的话呢，它的品种就太多了。 他家加这样加的，我没加过那些，但是他们都说我泡的泡菜好吃，就这个样子。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집집마다 특별한 맛을 내는 파우차이. 부지런한 주부의 손을 통해 되물림되어 온 파우차이의 맛은 그래서 더 각별하다. 또바는 고추와 중국의 양념, 매운 향신료가 들어가서 얼큰한 맛과 간을 맞추는 데 적절하다. 그래서 중국 요리에는 대부분 또반이 들어간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삼국의 밥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국가대표급 반찬이 있다. 중국 쓰촨의 재래시장. 이곳에서 중국인들의 음식 재료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옛부터 쓰촨은 습도가 높은 기후로 습한 기운을 달래기 위해 마늘, 파, 고추를 사용하는 매운 요리가 발달하여 쓰촨 요리의 대명사가 되었고 음식의 장기 보관을 위해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 또한 발달했다. 시장 속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 이제부터 맛보게 될 이것은 중국인들의 삶 속에서 태어난 파우차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됐다. 파오차이로 유명한 쓰촨의 식당 한쪽에 갖가지 파오차이 단지들이 정렬해 있다. 이곳에선 여러 종류의 파오차이들을 맛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파오차이부터 재료를 더해 맛을 입힌 파오차이 요리까지 골라 먹기 나름이다. 이 식당에서 직접 담궈 만든 파오차이는 손님을 끄는 1등 공신이다. 主要是为了开胃，吃了油性大的那种炒菜之后呢，
吃泡菜的话，它是比较口感比较好，下饭呢比较舒服一些。所以呢，主要吃饭的时候是必须得有泡菜才能吃饭。 파오차이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식당 안 단지 속에는 파오차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상천외한 음식들이 담겨 있다. 种类啊，应该是说我们的话，你说泡菜有很多种，比如说泡法有很多种哈，比如说有盐泡，有那个水，有那个酒，有醋，还有那个油泡，分为5种泡法。但是呢，就说要是泡的菜的话，那就是千奇百种了，所有的能够吃的都可以泡。 어느 동네 시장에서나 야채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기에 주부들은 손쉽게 야채를 이용한 파오차이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바쁜 중국의 김치다. 泡菜的品种很多，大概嘛，一般的像我们买的是10多种。这叫泡姜、泡生姜、泡海椒、泡海椒。 什么样人购买这种泡菜？这个各种各样的人都有，上班各种阶层的人都有。啊，哦，这就不管是上班的精灵、白领，还是我们的普通人都有。都有。哦，那个吃泡菜嘛，四川来说嘛是非常普遍的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중국의 기본 반찬 파오차이. 그 역사의 첫 페이지에 쓰촨이 있다. 中国的三国时期，那么这个泡菜在四川就非常的流传。这个新繁泡菜呢，据传呢，在这个三国时期的诸葛亮到了四川这个地方哈。 到了四川这个地方以后，由于水土不服，来了以后，士兵们吃东西都没有胃口。后来发现这个走到新繁这个地方吃了这个泡菜以后啊，精神大振，食欲大开。所以呢，在当时呢，就把军中啊所有的人都吃这个泡菜，因此呢，在全国都流传开了，当时的非常有名。那么这个泡菜的这个工艺呢，就一代一代的传下去。 直到传在我们这儿，那么办了加工厂生产，这样的话，在全国都非常有名。 특별히 쓰촨 파오차이라 부르는 이것은 이제 중국인길에도 파오차이 재료는 빠지지 않는데 중국의 파오차이는 서민들에게는 더더욱 값싼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반찬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익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다. 但这个也可以做泡菜，这海椒也可以做泡菜，但是这个皮子嘛，这些都可以做泡菜。大概有几种？这儿1种、2种、3种、4种。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흔히 먹는 재료들이다. 파오차이는 가가호호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유시엔수 씨의 집 부엌 한 켠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파오차이 단지가 눈에 띄었다. 시저우 파오차이는 보통 1년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다. 스진 파오차이는 만든 후에 바로 먹을 수 있다. 홍무와 칭차이, 청채 등 중국의 야채를 넣고 생강, 소금 등을 넣는데 긴 콩껍질 모양의 쓰지도부라고 하는 줄기를 함께 넣어 만든다. 또바는 주로 요리를 양념할 때 쓰인다. 有花椒，得是我喝的清油嘛。哎，清油，就是海椒盐，其他都不要啥子。家庭泡菜的话，就是水跟盐。水和盐。水和盐。 파오차이 단지는 주부의 자부심이자 자랑이다. 这个坛子哈，一般就是要把洗得很干净。但还有一个呢，就是有些人的手不出菜，